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동훈 스피치 어록.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라. 한동훈 제69대 법무부 장관. 서울지방검찰청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여러 경제계의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 제1검으로서 명성을 쌓았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악법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는 등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업무 이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비검찰 업무에도 신경 쓰고 있으며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등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및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임명했는데 그는 좌천 인사와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소신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때는 대선주자 대열에까지 합류했다. 무엇보다도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는 역대 장관의 조회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한동훈 신드롬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동훈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동영상에서 활자로 확인하고 새겨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 취임사 2022년 5월 17일.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 저스티스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 2022년 8월 1일.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 그건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 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없습니다. 검사 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임관했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살만합니다. 저 살아있잖아요. 제가 2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그 생각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주길 저는 바랍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는 늘 다정하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 제가 검사가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강화 2022년 8월 19일.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라. 검사로서의 보람은 무엇인가?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느끼시고 그것을 대단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검사가 되려면 저는 항상 석 줄로 설명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제가 석 줄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면 뭔가 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에요. 그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거든요. 핵심만 남기고 이건 양보하고 덜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 오르죠. 자기가 모았으니까. 검사로서 바꾸면 안 되는 것,
이건 제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던 건데요. 저는 큰 결정을 과감하게 심플하게 하되 작은 결정은 부드러우면서 좌고우면하며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는 큰 결정할 때 좌고우면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서울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꼬여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정치 검사예요. 정치 검사가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기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복속하려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기 쉬워요. 제가 봐왔던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이 되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결정을 한 이후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좁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검사님들 신문 보시나요? 여러분 신문 다 보시나요? 적어도 최소한 검찰 관련된 기사 아침에 접촉해서 다 읽어요? 제목만 보지 말고 다 읽어요. 바빠서 못 본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뒤처지는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씩. 자, 모든 생각이 저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슈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요. 권한쟁의의 심판, 모두 진술. 2022년 9월 27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이므로 위헌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공표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안 되면 청와대 20명 감옥관이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인 이의 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는 수사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이고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 2021년 11월 9일
권력으로부터 눈엣 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 기자의 질문. 한 검사장을 정권이 눈엣 가시처럼 본 지 오래인데 두렵지 않은지요? 나는 할 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로 누구에게 눈엣 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내가 두려워할 일 아니다. 명예훼손 재판 출석 전 2022년 1월 27일 어용 지식인은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어용 지식인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자신을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시민 씨와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진술할 건가?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적 투자를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란 말은 마치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에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강욱 발언에 대한 입장문 2022년 2월 5일 진짜 할 말이 있으면 국회로 부르라. 집권당 대표 고서는 무례, 무엄하다라더니 하는 봉건 왕조시대 발상에 국민들이 놀라고 불쾌해할 것입니다. 집권당 권력자이니 먼저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입니다. 진짜로 제게 할 말이 있으면 집권당 의원들이 비겁하게 릴레이 배턴 타치 식으로 치고 빠지며 도망 다니지 말고 저를 국회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자회견 2022년 4월 13일 검찰은 나쁜 놈들만 잘 잡으면 된다. 내 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이나 연애 기대하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그분 윤석열과 같이 일했던 건 맞고 그분과 같이 일할 때 저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 나름대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20년까지 근무했다면 그 사람이 해온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인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 보셔도 좋습니다. 청문회 준비 위해 첫 출근 2022년 4월 15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자의 질문, 검수완박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교정 대상 시상식 참석 전 2022년 6월 16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기자의 질문,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국정감사 출석 전 2022년 10월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기자의 질문,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질문, 최근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장관을 겨냥해서 최근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안드루 멀루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나라의 깡패, 마약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방문 2022년 7월 29일 2 더하기 2를 5라고 주장한들 2 더하기 2는 4가 논란이 되진 않아. 기자의 질문, 국회에서 북송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 법적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수사의 결론도 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법무부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야 할 주무 부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선택할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고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후 2022년 7월 26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질문. 지금 검찰총장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국장을 통해서 의견 개진도 하실 테고 최종적으로 후보자 임명 제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차기 총장 후보자, 차기 총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차기 총장의 상으로서 어떤 분들,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십 년간 검사를 해보면 검사 일은 단순합니다.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 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2022년 10월 24일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기자의 질문.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의 입장이 장관님께서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셨다고 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과라고 하셨나요?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직인사 2022년 5월 15일 사직의 편,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으로 싸웠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검사가 된 첫날 평생 할 출세는 그날 다 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검찰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직업이 참 좋았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습니다.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이나 부탁 같은 것에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단 소리를 검사 초년 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직업 윤리를 믿었어요. 찬찬히 돌아보면 한 번도 아쉬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 덕분이고 무엇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도 제 능력이 부족해서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해온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담담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저는 누가 왜 남아있냐고 물으면 아직 검찰에 남아 할 일이 있다 라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제가 말한 할 일이란 건 정당하게 할 일 한 공직자가 권력으로부터 린치당하더라도 끝까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일은 what it is, 본질 못지않게 what it looks, 남에게 비친 모습도 중요한 영역이니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제가 검사로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했던 떠들썩했던 사건들보다 함께 했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때그때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해 주신 부산 고검 관사의 여사님도 생각나네요. 좋은 실무관님들, 수사관님들, 방어원님들, 행정관님들, 파견 공무원님들, 검사님들과 일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아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검사 한동훈 올림.